꿈이 있는 아시아로, 비전이 있는 아시아로 TV와 함께 닥터 임스 체질 라이프 스타일 연구소가 준비한 에잇짓 라이프 스타일 큐레이팅 프로그램. 자, 오늘은요 명상 코치 전문사이신 진용일 소장님과 함께 숲 명상을 통한 힐링과 체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진용일 소장님, 네. 본인의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순명상의 개척자이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명상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명상법을 사람에게 맞춰주는 명상 디자이너입니다. 이름은 진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명상 디자이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 맞게 이제 명상을 디자인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실 제가 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큐레이팅하고도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정말 근데 우리 진용일 소장님은 좀 좋은 곳에서 일을 하셨었죠? 예. 네. 그곳에서 하던 일 좀 설명 좀 먼저 시작해 주시겠어요? 예, 저기 산속에서 한 10년 정도 제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힐링 리조트가 그 강원도 홍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연에서 하는 명상법을 개발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약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나 아니면 생활 습관을 바꿔서 건강해지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10년 정도 됐고, 그 산속에 있다 보니까 그냥 옷도 이렇게 산 사람이 됐습니다. 산 사람처럼 그런 걸 입고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제가 이제 통합의학 교실에서 해양 치유에 관한 연구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해양 치유 센터가 아직은 없는데 독일은 한 70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한 2, 3년 정도만 지나면 우리나라도 뭐 해안이라든지 완도라든지 울진하고 그다음에 경남 고성에서 해수부에서 투자하는 그 해양 치유 센터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명상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제가 같이 합류해서 일을 했습니다. 예. 사실 지금요, 지금 이게 코로나 시대가 왔잖아요. 네. 자, 정말 큰일 났어요. 정말 이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새로 만들어졌고, 얼마 전에는 레인 블루라는 단어도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자, 그러면 우리 진용일 소장님의 이 숲 명상을 통한 힐링, 사실 지금 딱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컨텐츠예요. 그럼 한번 그 명상에 대한 전반적인, 숲 명상에 대한 전반적인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랑 같이 토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전반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시대에 숲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힐링법으로 대두가 됐는지 그런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숲이 가지고 있는 힐링 인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숲이 가지고 있는 힐링 인자들, 그 다음 명상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합쳐서 숲명상이라고 하는데, 숲명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사람에게는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짤막하게 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우선 이 뒤에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 시대에는 뭐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인류가 출현한 이후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그 행복지수나 도시별 행복지수를 보면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우리나라는 아주 이렇게 중하위권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위가 핀란드인데 비해서 핀란드이고, 필리핀은 52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1위고, 서울 같은 경우도 도쿄가 79위고 타이페이가 47위인데 우리는 83위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힘들어하고 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어 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지 않는 힘을 이제 면역력이라고 얘기하고, 그 질병에 걸렸을 적에 회복되는 힘을 자연치유력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방어 체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 방어 체력이 굉장히 저하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울증이 이제 상당히 많이 우울증을 비롯해서 각종 정신적인 질환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내년도가 되면 더 많은 질환들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우울증이요.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이제 예방을 해야 하잖아요. 이럴 때 사실 우리 소장님 같은 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렇게 교육도 하시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셔야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많이 불행해요. 또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불행한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너무 남과 비교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비교하는 마음 좀 내려놓고 또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곳에 가서 명상을 하면서 힐링을 해서 사실 아픈 거를 고치게 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아프기 전에 우울증 오기 전에 그런 예방하는 것으로서 지금 숙명상 강의를 해주실 텐데 저는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서는 최고의 생활력을 보입니다. 보통은. 그런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다양한 자극을 받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요인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자극이 강력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것을 잘 극복을 해요. 적응을 잘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빠르게 움직이거나 삶에 의욕을 가지게 해주기 때문에 그걸 유스트레스라고 얘기하고 그 이제 적응하기 어려운 임계치를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임계치를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다 보면은 인간관계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업무 전반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저하가 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태에도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적인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아진 것을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을 이제 디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만성화가 됐을 경우에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인간이 꿈꾸는 것이 이제 무병장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무병장수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텔로미어에 문제가 생긴다. 텔로미어가 짧아진다. 그러니까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염색체에 제일 끝단에 신발끈처럼 이렇게 매듭이 있어요. 근데 그 매듭이 세포가 한번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닳게 되는데 그게 많이 닳아질수록 사람이 노화가 되는 거고 질병이 많아져요. 근데 그게 우리가 디스트레스가 많다 보면 그게 빨리 닳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또 근데 닳아지더라도 다시 복원시키는 힘이 있는데 그 효소가 텔로메라제라는 효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효소가 분비되는 것도 이제 양이 줄어드는 거죠. 스트레스 자체가. 그래서 몸도 노화가 될 뿐만 아니라 뭐 정서적인 문제, 그다음에 판단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힐링이라고. 힐링은 몸이 이렇게 아픈 환자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도 힐링이지만 그게 아니라 스트레스의 부적응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잘 적응하고 건강한 상태로 가는 것도 힐링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힐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화두가 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정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거 정말 목욕탕 가기도 어려워요. 정말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힐링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의학적인 방법과 환경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의학적인 방법은 이제 의사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이고 환경적인 방법은 뭐냐면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공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그 공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환경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숲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이죠. 네. 그러니까 바닷가나 숲이나 이런 자연이 있는 자연에서 우리가 이제 그 힐링이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연이 있는 곳이어야 된다 하는 거고, 그리고 자연을 이용한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심적인 방법, 심리적인 방법이에요. 내적인 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뭐 생리적으로 몸을 회복이 된다든가 심리적인 안정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이 환경 자체가 이렇게 사회적인 환경이 뭐 이렇게 코로나가 생긴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생한다든가 이러면 사람들이 뭐 자기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기본적으로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멘탈이 약해서 그런 건데 멘탈도 강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이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코로나 블루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심적인 방법이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실험한 게 있는데 이 실험을 보시면 심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핀란드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네, 핀란드 증후군. 그러니까 핀란드 보건성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40대 초반 그 기업체 상급 관리직 한 600명을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A그룹은 건강검진을 하고 그다음에 영양, 그다음에 운동, 금연, 금주를 철저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 이상 운동해라.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15년을 했습니다. 15년을. 그 다음에 B그룹은 건강검진을 하지만 건강관리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15년 뒤에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한 그룹에서 이렇게 심장혈관계 질환, 고혈압, 암, 사망, 자살률이 훨씬 더 높게 나왔는데 어느 그룹일까요? A 그룹일까요? B 그룹일까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냥 저 A그룹 같아요. 그렇죠. 예,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B 그룹일 것 같은데 왠지 묻는 거 보니까 네, 상당히 이렇게 물이 회전이 빠르시네요. 네. 소양인의 특징이에요. 예, 정답은 A 그룹이 맞습니다. A 그룹이라는 거죠. 그래서 핀란드 보건성에서 원래는 복지국가지 않습니까? 핀란드가 네. 행복지수도 제일 높은 나라로 아까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렇게 적용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포기를 한 거죠. 건강검진을 하되 알아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구나. 근데 그럼 왜 그러면은 보통 생각했을 때 관리를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 저렇게 결과가 나왔을까? 디스트레스를 감당하는 능력,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다는 거죠.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꼭 정해져 있는 시간에 운동해야 되고 내가 건강에 좋은 것만 꼭 먹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불편하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래서 사람마다 디스트레스를 감당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한계치를 자꾸 넘어가는 거죠. 자, 근데 저는 널 체질로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렇거든요. 자, 전 세계 어디나 가장 많은 체질은 태음인이에요. 근데 날씨가 더워질수록 많아지는 체질은 소음인. 날씨가 추워질수록 많아지는 체질은 소양인. 그러니까 절대적인 숫자는 태음인이 가장 많지만 비율이 일단 있고 그다음에 소양인, 소음인이 이제 달라지는데 자, 핀란드가 이게 추운 나라잖아요. 추운 나라죠. 자, 그럼 분명히 소양인이 많을 거예요. 자, 양인이 많아요. 그렇죠. 소양인 어떤 규격에 집어넣으면 그 자체가 어마무시한 스트레스예요. 만약에 이 실험을 핀란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 했으면 또 다른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있어. 왜냐하면 진짜 이게 추워질수록 양인이 많거든요. 더워질수록 음인이 많고. 근데 소양인들 어떤 박스 안에 집어넣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저렇게 딱 요거 해라 했으면 저렇게 될 수 있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추측이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체질을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현명하네요. 네, 딱 그쵸. 포기를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체질은 모르지만 일단 네, 포기를 그렇죠. 했으니까. 잘한 잘한 결정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디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의 70%는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습니다. 네.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요렇게 이제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비관적인 생각, 자신에 대한 불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기본적으로 인간은 뭐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면 비관적인 생각은 좀 해야 자기를 또 보호할 수 있지 그쵸.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과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습관적으로 비관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희망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그렇죠. 그 희망이 없다 보니까 더 많은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혹평을 하는 거죠. 내가 하필이면 또 이 시대에 또 태어났을까 이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 운명을 한탄하고 네.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은 심리적인 고통을 가중시킨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심적인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마음 다스림이 관건이다. 이건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네. 그 한셀리 박사라고 네. 이분은 그 1956년도에 그 스트레스를 원래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적인 용어예요.
네. 근데 이걸 처음에 생리학에 도입해서 이분이 스트레스 받으면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질병이 발생한다, 위염증도 생긴다. 이거를 연구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아 진짜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얘기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뇌랑 관련이 있죠. 뇌 활동성이랑 관련이 있죠. 네. 그래서 뇌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포도당하고 산소가 있어야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얘네들이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힘들어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뇌의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뇌 과부. 일정한, 그러니까 산소랑 포도당, 즉 공급되는 원료는 똑같은데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왜? 몸에서 독소가 많이 발생이 돼요. 네. 그걸 해독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평상시보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니까 과부하가 걸린다. 그러니까 뇌에서, 그래서 뇌질환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다 뇌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러면 뇌에 과부하가 걸려 있는지, 네. 원래는 이제 병원에서 체크를 해야 정확하지만 이건 이제 자가 진단이에요. 그래서 그냥 참고 정도만 하는 그런 체크를 한번 해보겠는데, 두 가지 방법을 하겠습니다. 네. 하나는 뇌로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 체크하고, 현재 내 상태가 얼마나 방해하느냐 요거 체크하고, 하나는 한의학적인 접근이에요. 네. 얼마나 우리 심장에서 발생하는 파기윤이 아래 위로 잘 소통이 되느냐, 네. 요거를 체크를 한번 해보겠는데, 네. 우선 우리가 뇌로 혈액순환이 잘 되느냐 요걸 체크할 텐데, 손으로 있죠. 어깨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겠습니다. 손으로 어깨. 이렇게요? 예. 손가락 3개 힘을 주고 이렇게 만졌을 때, 꾹꾹 네. 눌렀을 때 네. 통증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십시오. 이쪽 통증이 얼마나. 어떠세요? 통증 있어요. 통증 있으세요? 그러니까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뭔가 이렇게 굳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네. 자, 우리 이제 겨울에 실내에 있다가 겨울에 추운데 밖에 나가면 손이 따갑고 아프기도 하죠. 네네. 탁 부딪히면, 그죠? 네네. 그게 뭐냐, 굳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졌을 때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온도가 떨어져 있다, 굳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굳어 있느냐, 여기 보면은 통증이 없을 수도 있고, 특정 부분만 아플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저기 조금 아플 수도 있고, 많이 아플 수도 있고, 손만 대면 아플 수도 있어요. 이걸 보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 안 쌓였다 이걸 알 수가 있고, 이게 뇌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뇌 활동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아니고 안 일으키고 있다, 이걸 예측할 수,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자, 가슴을 체크하는 건데요. 코에서 배꼽으로 손을 이렇게 그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두 사이 손을 그으시고, 여기서 중앙 있죠. 만나는 선 있죠. 네. 여기를 딱 눌러서 이렇게 누르면서 돌려보세요. 네. 통증이 얼마나 있는지. 여기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네. 자, 이제 이것도 좀 아픈 사람이 있고 안 아픈 사람이 있는데, 네. 많이 아픈 사람, 어떤 사람은 손만 대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박사님 안 전혀- 아프죠? 전혀 안 아파요. 전혀 안 아픈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잘못 누른 사람, 위치를. 그 사람이야. 잘못 눌렀네. 네. 그래서 잘 왜냐면 여기는 한의학의 혈자리예요. 단중이라는 혈자리예요. 네. 혈자리는 누르면 아프게 돼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위치를 지금 유두의 위치를 잘못 잡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기 내려오니까 좀 아파요. 좀 아픈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여기. 명치는 아니고 명치 위에 네, 맞습니다. 좀 아프죠, 네, 그죠? 네. 자, 근데 여기가 많이 아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인상쓰고 있거나 스트레스가 과한 사람들은 많이 아파요.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래서 많이 아프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작은 자극이 와도 조금만 자기 눈에 거슬리는 일이 발생이 돼도 화가 확 올라오고 열이 발생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심장의 화기가 여기 아프다는 건 막혀 있는 거죠. 근육이 막혀 있어서 기운이 내려가는 걸 막아서 위로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열이 자꾸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작은 자극만 와도 위에 열로 확 올라오니까 이게 뇌가 정지 상태, 과부하 걸려가지고 왜 핸드폰도 왜 저기 열 받으면 얘가 기능을 못 하죠. 기능 못 하죠. 기능을 못 하는. 잠깐 멈추는 때가 있어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도의 효과적인 솔루션이 바로 명상이라는 거죠.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그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죠. 메디테이션인데 이것은 의학이라고 하는 그 메드신과 어원이 똑같아요. 라틴어로 메디타티오에서 나왔는데 네. 그 의미는 치유라는 뜻입니다. 치유. 그러니까 수정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힐링이라고 했을 때 명상을 빼고 힐링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한자로 봤을 때, 한자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사전적인 의미는 어두울 명자에다 생각할 상자를 써요. 그러니까 어둡다는 것은 눈을 감았다는 얘기죠. 네. 눈을 감고 또 깊이 생각한다.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있죠. 깊이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냐, 내면을 바라본다. 눈을 감고 내면을 바라보는 방법이 바로 명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하나의 방법인 거지, 네. 예, 명상 자체가 어떤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명상이냐에 따라서 좀 특별할 수가 있다. 예. 사실 저희가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명상이 바로 이거잖아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한다. 네네. 그래서 뭔가 앉아서 네. 아주 굉장히 정적인 거를 의미하는데 네네. 제가 요즘에 보니까 명상이 굉장히 동적인 것도 많더라고요. 네, 동적인 게 네, 맞죠. 네. 그게 이제 시대적인 흐름하고 관련이 시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